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또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세법에서는 크게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순서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카드 매입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위산식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산식을 보시면은 우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이런 적격증빙이라 되는 매입을 더하고 여기에서 따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일 것. 두 번째,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유형일 것. 세 번째, 부가가치세를 입증을 해야 될 것. 두 번째에서 사용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품을 매입을 했고 이걸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일단 매입 시점에서 부가세는 공제를 합니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이라도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면세 사업이나 자기가 직접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땐 간주공급이라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추징을 합니다.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서가 모르겠죠. 해당 세무서식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도 제대로 해야겠죠. 관련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서는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2, 3, 4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내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된 매입세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출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확인돼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2, 3, 4 제끼고 5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접대비는 이게 유용비랑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목적으로 불공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이나 토지 관련된 거는 불공제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긴 한데 공급 시기가 속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 이때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지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늦게 하면 미등록 가산세 매출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별도로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2, 3, 4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급 시기가 지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긴 한데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늦게 확인이 되면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 세금계산서 받아야지만 공제가 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아마 올해 초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 1년 이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경정을 하면 그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급 기한은 지난 거니까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0.5%가 됩니다. 그리고 부실기재. 네, 세금계산서에 꼭 반드시 확인돼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작성 연월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사업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면 당연히 불공제 되겠죠. 다음은 사업 무관 지출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빠르게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 사료 사줬다, 동물병원 데려갔다,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뭐 가족이나 친구, 가정에서 사용할 지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업자분들께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게 10대가 좀 예민합니다. 일단 직원에게 밥 사주는 것, 이거는 복리후생비니까 당연히 소득세, 부가세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식사하신 거는 위에 제가 예규를 첨부했는데 불공제가 됩니다. 본인이 식사하신 거는 불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관련된 비용, 가끔 가다가 집 관련된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해달라 가져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차량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비용인데요. 뭐 리스나 렌트나 뭐 자가취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 공제가 가능한 차량 먼저 보면은 개소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 그래서 뭐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카니발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자든 공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소세가 과세 대상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정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공제인데, 저희 같은 도소매 사업자분들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 차량을 취득했다, 그러면 불공제 대상 차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공제 대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게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는 경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카드 매입입니다. 카드 매입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다 똑같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공급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자에게 구입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한테 구입해야 됩니다. 화면에 열거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카드 결제를 구입해서 구입을 했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국외 출장 나간다고 항공권 이런 것들은 불공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는 간이가세자는 다 안 됐는데 세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이가세자는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자분들로부터 매입한 것들은 또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매입한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뭐 가족이나 직원 가능하고요. 뭐 친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원이죠.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무서에서는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고 사업용 카드가 당연히 아니니까 세무서에서는 관련 증빙이 애초에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인데요. 우리 그 사업자 내고 은행 가서 카드 발급 받아 오시면 거기 회사 이름 써 있기는 한데, 그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업자 우대 카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카드 발급 받으면 반드시 등록하시고요. 법인은 자동 등록이 됩니다. 이거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세무사를 쓰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카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 세무서에서도 사업용 카드 내역들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셀프 신고를 하시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의 이제 카드 매입 내역이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다. 그럼 좀 편리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5강 내용이 마지막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환급 말씀드리겠습니다.